보름달이 유난히도 아름답게 뜬다는 마을. 어머니 옛날에 살기 좋았죠? 야, 그럼요. 공기 좋고 좋고 말고 좋아요. 응. 아이고, 이런 날 동네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똥물이 나와서 아주 절단이지 또. 저기 뭐 올갱이를 잡아먹나 저기를 나 올갱이 해만동 잡아서 끓이면 그렇게 맛있는데 지금은 못 잡잖아. 할머니의 서운함이 클만도 합니다. 이젠 정말 쉬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를 할머니의 추억. 괴산군 사리면의 한 마을 하천으로 분뇨 섞인 물이 흐릅니다. 2달 전 야산에 있는 농장에서 분뇨가 떠내려온 뒤로 비만 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날 마을을 덮친 분뇨는 무려 300톤. 그 엄청난 일은 정녕 한 번의 실수였을까? 한 번 실수가 아니라 이건 상습범으로 한 거예요. 상습적으로. 그분 말로는 그 수돗물을 젖소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실을 했는데 수돗물을 틀어놓은 걸 깜빡해서 그 밤새도록 수돗물이 흘러서 그게 흘렀다. 실수라고 하면은 한 번의 실수라고 하면은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태까지 8번을 계속해서 흘러내려 버려. 지금까지. 8번이라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 체크했죠. 냄새가 나서. 동네 도랑에 그냥 조금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도랑 물이 다 똥이에요. 8번이 그 사진이고 동영상이고 다 있습니다, 그게. 그날 하늘에선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가뭄을 걱정할 정도로 갈수기였다는 6월이 시작되던 첫날. 월연마을 주민들에게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악몽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마을과는 좋게 500m는 떨어져 있다는 축사. 그렇게 먼 거리에서 어떤 이유에선가 마을로 쏟아져 내려왔다는 300여 톤의 축산분뇨. 모두 하룻밤새 벌어진 일이었다는데요. 저희도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이 월연마을의 기막힌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뉴스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안타까운 환경사고 정도로만 여겨졌던 것도 사실. 그러나 월연마을 주민들은 세상에 알려진 그날의 분뇨사고는 그날 한 번 있었던 한 번뿐이었던 사고가 아니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문제는 하루 이틀도 아닌 한 해, 2해도 아닌 무려 4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아주 오래된 갈등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보름달이 아름답게 뜬다 하여 월연마을이라 이름 붙여졌다는 괴산의 작은 시골 마을. 이 동화 같은 마을엔 과연 어떤 답답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일까? 시사매거진 오늘이 주민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월연 마을에는 참으로 얼굴 보기 힘든 이웃이 살고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명만 봤어요. 어머니는 못 봤어요? 예. 농장주 얼굴 못 봤어요? 몇십 년을 살았는데. 몇십 년 살았어도 뭐 누가 거기를 가봤나 여기를 오나 뭐. 글쎄 한 20년 넘게 살았어도 그냥 본 사람 여기 동네 분들 몇 분 안 될 거야 아마. 이렇게 얼굴 보니가 드물다는 그 의문의 이웃은 마을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바로 여기 장자봉 아래에 살고 있는데요. 저 파란색 지붕 같은 거. 목장이. 저게 목장이에요? 네, 저 동네 끝머리 그래. 저 사는 거예요. 저게 그래. 저기를 들어갈 길에 어느 군수가 와도 안 들여보내줘요. 저기를 안 들여보내죠? 예. 군수가 와도 안 들여. 예.
오죽하면 저기 구기림에서 와서 잔물쇠를 갖다 따고 자르고 들어갔어요. 구기림에서 봐도 안 열어줘가지고. 자기가 그 안에 뭐 온갖 불법으로 막 해제끼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양반은 저희 담당 공무원이나 기자분이나 뭐 좀 돌아다니면서 여쭤보고 취재를 하고 오셨지만 알겠지만 참 저희도 뭐 개구멍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개구멍으로 들어가 직접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몰래? 네. 그래서 저희도 겨우 약속 잡고 그리고 몇 번 방문했죠. 그때마다 협조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날짜를 얘기를 하면은 꼭 미루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꽁꽁 벌어잠근 문은 여전했지만 그날 이후 목장박 풍경은 이게 뭐라고요? 이 똥덩어리 여기까지 수북한 걸 여기다가 옮겨놓은 겁니다. 아, 이거를 여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똥을? 예. 천지 개벽할 만큼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똥이에요. 똥 이거 다 말로 비틀어진 거라고. 이거 다 똥이라고요. 이거 다 똥이라고요. 응? 다 똥이야. 이거 다 똥을 갖다 덮어놓은 게 이거 다 이거 다 똥이란 말이요. 똥 안에 이거 똥이에요. 야야야야야 이게 다 똥이지 이게요. 예, 아유. 왜 저 마을까지 계속 이거 계곡에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려가면서 그럼 계속이지 이거. 상수원 물에 지금 계속 예, 오염되는 거지 이거 계속. 근데 장비도 못 오잖아.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 이거 사비로 걷어낼 거예요. 손으로 걷어낼 게 이거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고다 말씀하신 양반 말은 요런 틈새기를 지금 다 처박혀 있다고. 요런 틈새기를. 아니 이게 물 냄새가 안 나고 똥 냄새가 나요. 이게 그래 이런 틈바구니에 지금 다 똥이란 말이죠. 가재며 버들치가 살 정도로 깨끗했던 그래서 월연마을의 자랑이었던 계곡을 이제 더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뇨 쓰나미가 전력 질주했던 아찔했던 그날 이후 산도 물도 그리고 월연마을도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는데요. 네,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이거. 여기 지금 마을 중간 지점. 똥물 흐르고 그렇습니다. 그날 마을을 덮친 분뇨가 무려 300여 톤.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니 어디 놀라기만 했겠습니까? 300여 톤의 분뇨. 누군들 쉽게 가늠이라도 되는 양이던가요? 처음 봤습니다. 이런 데도 없었고요. 냄새가 좀 심하다고 가도 좀 주변 지저분하고 그런 정도이지 좀 액비라던가 가축 분뇨가 좀 흘렀다고 하더라도 그 금방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대부분이지 저희도 이런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시설이에요. 이거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고요. 깨끗했던 물도 한순간에 변했듯 그날 이후 월연마을 주민들의 삶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정도 다르게 나온다라면 죽달라는 거예요. 이거 목욕도 못해 이거. 공기 좋고 물 좋던 월연마을은 이제 수시로 쏟아져 내려오는 분뇨와 싸워야 하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고추 농사 짓는 데 쓰는 물은 전부 다 그럼 그렇지 저 물로 쓰는 거죠. 하천 하천물로 그냥? 예, 그렇죠. 그거 받아서 소독하니까. 아. 농작물에다 소독하니까. 근데 이게 저 한 번은 저 물로 다 해갖고서 고추가 이게 노랗게 되면서 다 떨어졌었어요. 노랗게 돼서 꼭지가. 물이 좋아 농사에 마음 놓고 그냥 썼던 물도 이제는 정수기로 거른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추 좋기로 소문난 월연마을 명성을 지키기 위해선 불편해도 또 돈이 들어도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물도 이제 저 의심을 하니까
세척기 밑에다가 정수기를 달았어요. 정수를 해가면서 세척을 해야 혹시라도 저기 할까봐. 손이 왜 이러세요? 이 손이 지금 벗겨진 거예요, 허물이? 허물이 벗겨져가지고 네. 가려워서 못 살아. 가려워서. 그래. 몇십 년을 살았어도 네.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건. 그렇게 된 건 처음이세요? 예. 식수는 뭐 사다가도 먹고 정수기가. 사실 이런 몸고생도 그동안 겪은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축사의 동물이 바뀌는 동안 공들여 가꾼 밭과 농작물의 피해도 수시로 입었다는 주민들 때문에 40여 년 전에 들어섰다는 축사로 인한 하소연 역시 한두 번 해온 것이 아니라는데요. 저 사람이 뭐 어차피 대한민국 사람이고 하니까 여기 사는 거는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러면 피해는 입히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사슴 먹일 때는 엘크 사슴이 여간 큽니까? 그게 뛰쳐나와서 온 동네를 몇 마리씩 피해주고 농작물 뜯어먹고 피해주고 사람 놀래고 그러면은 살은 놈 잡아가면은 자기 거고 죽은 거는 자기 게 아니고 산 놈은 지 거고 이런 논리 가진 사람이 정상적으로 주민들한테 여태까지 몇십 년이 돼도 와서 인사한 적도 없어요. 전임 군수 면담 갔을 때도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 한다는 소리가 그 양반은 이 상식 바뀌더라고. 사슴이 똥을 여사님 사슴이 똥을 이렇게 싸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네가 예? 사슴이 똥을 이렇게 싼다고요? 내가 소보다 더 큰 뿔이 이렇게 큰 엘크예요. 엘크 똥을 무더기로 싸요. 오죽하면. 그래서 야속해야 하는 것처럼 말해서 오죽하면 저는 여기 온 지가 21년째인데 그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니까 길게 얘기 맙시다. 군수님 당신이 내 집을 사십시오. 나는 딴 사람한테는 팔을 이유 없습니다. 꼭 당신이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문제 안 일으키고 내가 떠나겠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적도 있었어요. 주민들과 목장과의 본격적인 갈등은 축사가 대폭 커진 5년 전부터입니다. 더 커진 만큼 더 큰 피해를 걱정했던 주민들의 우려는 실제로 지금 현실이 됐는데요. 그 전에는 말 사육시설하고 사슴 키웠었어요. 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사슴은 거의 방목이니까 좀 큰 사슴이라고 하더라도 크다고 하더라도 몇 마리였는지는 이제 저도 모르겠지만 그 방목을 하다 보니까 그 초지라는 거는 거기에서 분뇨 배출하면서 풀 뜯어먹고 분뇨 배출하면서 그 상태에서 그 순환이 되는 자연순환 농법이라고 해요. 그 축산 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거 젖소로 들어오면서 젖소가 좀 많고 젖소는 사슴이나 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분뇨 배출량이 많다 보니까 마을에 간 정자 앞인데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이게 냄새가 장난. 300톤의 분뇨가 마을을 덮친 지도 어느덧 석 달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주민들은 정말 화가 나요. 근데 왜 화가 나냐면은 우리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게. 여기 고기 살고 이랬던 거 다 죽고 다슬기고 버들치고 가재고 있던 거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게 언제 여기 또 생기나. 이거 원상복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디다 말도 못하고 정말 여기 사는 사람들 화가 어디다가 할 데가 없어. 화풀이 할 데가 없어요 지금. 화천하고 연결된 데서 냄새나지 막 거품 내려가지. 비만 오면 전화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고. 우리는 저거 그냥 막 저 살수차로 그 정화조차 있어요. 자원화 시설 여기 똥물 퍼가는 차 있어. 그걸로 살수해서 딴 데로 옮겨 막 하고 계속 고여서 넘치고 또 흘려 내리보내고. 저 사람은 우리하고 싸우고 올라가면 새끼 가서 또 금방 가서 따라가 똥물 또 와장창 내려오고 막 돌어. 우리 진짜 동네 사람 막 돌어. 그럼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는 국민 아니에요? 저 사람 주민등록만 있을 뿐이지 얼굴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새로운 사람은 얼굴도 몰라요. 저게 무슨 이 동네 주민이에요. 그러면 이 지경이 되면 내려와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죽어도 사과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도 온 적도 없어. 너네같이 무식하고 가난한 것들이 뭘 딱 이런 태도고
뭐 친애 아버지가 뭐 경찰청장을 했네. 옛날에 그딴 소리 나고. 아직도 백이 통하는 세상이냐고요. 지금도요. 그러면 최고의 백은 대통령이죠. 그럼 우리 대통령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최고의 백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민들은 이제 걱정을 넘어 절망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번 사고를 수습하려는 의지를 찾기 힘든 탓이었는데요. 심지어 그 당사자에게서조차도 말입니다. 이거는 왜 안 하셨습니까? 하면은 그거는 또 하겠다.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아도 본인은 조금이라도 했다 하는 거고 저희로서는 완벽하게 다 해야 이게 시정 조치가 끝나는 거입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조치 명령 내린 거는 다 끝내셔야 합니다. 이제 저희하고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이걸 다는 안 했어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조치 명령을 이행을 했다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중이고요. 실제로 장자봉을 품은 산은 수습 중이라는 지금의 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네. 없었어요. 네? 처음에는 요런 시설도 안 해놨는데 올해 한번 터지고 나서 군에서 나와서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군에서 그 정화조차를 불러가지고 이거 퍼내려는 거예요, 이거를. 군에서 조치한 거예요? 예. 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마을로 흘러가는 분뇨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는 임시방편. 굴에서 부랴부랴 만들었다는 웅덩이는 이렇게 산 곳곳에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여기도 되게 생겼네. 이것도 군에서 한 거예요, 그럼? 많게는 하루에 서너 번씩 고인물을 퍼갈 때도 있다고 하니 여전히 저 산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분뇨가 적지 않은 모양. 어디? 똥이에요, 저기가. 이게 다 똥이라고 이게 이게 흙이 아니라 똥이라고. 똥이 이거 다 똥이라고. 보이시죠, 이런 거. 똥이에요. 이거 다 이거 똥이에요. 이거 똥이. 예, 이거 똥이에요. 여기 지금 모아놨던 거 긁어다 더 갖다 믿겠네. 여기 이것도 덮어서 이거 해놨던 거. 여기까지 이게 내려오는데 380m인데요.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얼마만 양이 내려와야 돼요. 수백 톤의 분뇨가 쏟아진 산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어느 것이 흙이고 분뇨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는데요. 이거 무슨 똥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죠? 아니, 소똥이지, 소똥. 소똥하고 이제 이게 거기 이제 우사에다가 톱밥하고 소똥하고 막 섞어 놓으니까 이건 저 위에까지 가고 네? 입구가 나오는 데가 저 위에라고. 저 위에까지 계속 이상한 거예요? 계속 이제 저 위에까지. 더 기막힌 건 군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 조치 중이라는 농장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우 냄새. 예, 일로 이제 감춘 거야 이제 자기 딸이. 틀어버렸구나. 머리 쓰느라고. 숲속으로 가면. 저쪽으로 이제 숲속으로 가면 또 이제 모를까봐. 쏟아진 분뇨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끔 하는데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분뇨가 흐르는 방향을 제 마음대로 틀고 땅 위로 모아놓은 분뇨를 땅속에 마구 묻어버리고 있었는데요. 흙으로 덮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포크레인으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했네, 누가 와서.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이 한 거죠. 이제 명령이 떨어지니까. 시정 명령이 떨어지니까. 예. 눈가리가 와웅하는 거죠, 이거. 그냥 안에는 지금 현재 들어있는 거죠. 이 안에. 네. 포크레인에 덮은 거구나. 네. 농장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산 비탈인데 거기를 나무를 깎고 훼손을 해가면서 그 분출물이 그러니까 분뇨가 이제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길을 터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훼손을 해도 되는 건가요, 마음? 안 됩니다. 저 안에 수백 톤이 쌓여 있다고 목장 안에. 목장 안에 철망 안에 들어갈 수 안에 없고. 수백 톤이 있어, 수백 톤. 지금 저 안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지금 문을 저쪽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안 열어주지 저 사람이. 이쯤 되니 더 궁금해지는 저 위의 사정. 치운 헐법발식 그러니까 치우고 이렇게 들어가서 우선 저기 못 차들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 못 들어가게. 치웠다는 그런 저기 들었어요. 분뇨가 농장 밖으로 나간 걸 본 적이 없다는 주민들의 증언. 과연 이 충격적인 말은 사실일까? 권리양들 받아서 그 양반이 하다가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될 거예요. 아마 그 이제 퇴비사를 이렇게 축사를 져서 소를 이렇게 이제 키운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키우고 왔고 지금 2, 3년 동안은 그 태비산에 분뇨가 차서 그냥 맥시멈까지는 어떻게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태비사에 있는 양이 저희가 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제시는 방법 일부를 제시를 했었죠. 저희도 완벽한 방법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했는데 그럼 자기가 그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정도인 거지. 실제로 태비사에 쌓인 퇴비는 꽤나 많아 보였습니다. 태비사 쪽에서 분뇨가 흘러내린 흔적도 이렇게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축사에 쌓인 분뇨가 많든 적든 이번 사고는 애초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고, 즉 단순한 실수가 아닌 예고된 인재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 동안에 하나하나 그걸 따져보니까 천수모순이에요. 어떤 것부터 모순이냐면은 잘못됐냐면은 사업자 선정이 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점수를 매기게 돼 있는데 그 점수가 다 엉터리예요. 여기 서류가 다 있습니다. 5년 전 나라 돈을 지원받아 축사를 현대화하는 사업에 괴산군에서 유일하게 참여했다는 농장주. 그 유일한 참여도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데 그가 뽑힐 수 있었던 그 점수 역시도 의문투성입니다. 그가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이 50점은 이렇듯 주민과의 마찰이 전혀 없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 하지만 당시 농장주는 주민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될 정도로 갈등이 극심했는데요. 그럼에도 만점에 가점까지 받아 당당히 사업자로 선정된 농장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해당 사항이 하나도 거의 없어요. 그냥 사업자만 돼 있다는 자체고 한 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줬다. 이 논리는 안 맞는 사람한테 돈 주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5년 전에 유기농 엑스포 할 때 14동을 증축을 하고 신배덕을 국비를 받으려고 했던 걸 우리가 알아서 그때 군에 가서 난리가 나서 그거 반대하고 그랬는데도 물론 원하는 돈은 다 못 받았다고 하지만 군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모르지만 기성금 6천만 원 주고 그 후에 행정심판에 이겨가지고 저놈이 돈을 또 더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땅 파서 겨우 먹고 사는데 나라 땅에 나라 돈으로 이게 말이 돼요? 5년 전에만 해도 해결을 해줬으면 이렇게 안 돼요. 선뜻 납득이 안 되는 점은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했을 법한 숫자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일도 일어나는데요. 초지법에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거 질의를 하니까 회신이 뭐라고 왔냐면은 처음에는 건축 면적이 5,000 얼마라고 넘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면적 계산한 것도 잘못됐지만은 어차피 5,000 넘었으니까 영향평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오류다, 잘못됐다 해갖고 4,000 얼마로 해갖고 다시 보냈어요. 숫자 잘못이라고? 네, 오류라고. 잘못 통보했다고. 실수였든 아니든 그 덕분에 생략하게 된 환경 영향 평가. 우리가 수치를 놓는 거는 딱 5,000제곱미터라고 해서 5,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쉽겠지만 사실은 5,000이라는 거는 기준이 5,000제곱미터라는 거는 그 오차 범위가 있는 거고 거기에 근접한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번 분뇨 배출 사고와 관련된 축사의 문제점도 이렇게 허가 과정에서 강하게 지적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축산 분뇨 유출을 막는 시설의 보완은 제대로 됐던 걸까? 안에 그 태비사 안에는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은 안 돼 있어요. 오염방지턱이나 차수막 같은 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시는 분이세요. 이 축사를 존재하게 한 이렇게 남다른
운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과정들에 주민들은 허탈했습니다. 특히나 이 모든 행운 아닌 행운이 나라의 땅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었는데요.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국유림에 이렇게 축사가 개인이 임대를 해서 축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축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 전주 쪽 환경운동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문의를 했더니 그쪽도 이렇게 국유림 쪽에서 국유림을 임대를 해서 축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 달고 이 모양이 됐습니다. 한 번 달고. 이게 딱 한 번 다른 거예요? 한 번. 네, 한 번 달았어요. 그래서 하루 민원 딱 들어와 달고. 바로 거둔 거지. 저 큰 길까지 다 달았으니까. 면직원이나 군직원들한테 혹시 어려움 줄까봐 그 얘기 듣고 바로 뛰었습니다. 비만 오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비 올 때마다. 그러면은 우린 쫓아가서 그거를 구덩이에다가 모아놓고 그걸 퍼가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게 됩니까 사람이 뭐. 아 여기 마을 분들이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 맞아가면. 이들의 잘못이라곤 아직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땅을 절절히 사랑한다는 것뿐. 그 미련한 사랑에 대한 벌로 그들은 오늘도 내리는 빗물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지역은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라는 이유로 이런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를 관에서도 주저하고, 왜 그러냐면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에서도 주저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결국에 가는 게 이런 외곽 지역,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안 살고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사는 뭐 이런 그 시골 지역, 농촌 지역 이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가을로 접어든 요즘 수확을 앞둔 여느 농촌 마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월연마을 주민들에게도 특히나 더 바쁜 수확철입니다. 한 해 동안 잘 지은 고추를 잘 내다 팔아 그렇게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때지만 주민들은 요즘 그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답니다. 수시로 내려오는 분뇨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는 것. 이 평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1년 농사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장자봉 아래에 있다는 분뇨 사고가 난 축사의 면적만 약 8만 평. 그곳에서 방목되는 사슴과 젖소가 약 100여 마리. 이 축사는 사슴과 젖소를 전국에서 최초로 유기농으로만 키우는 자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목장아는 유기농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농장 밖은 가재며 버들치며 매년 잡던 다슬기 한 마리를 잡을 수조차 없는 척박한 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가 키우는 소와 사슴도 행복하고 그 소와 사슴이 사는 자연도 또 사람도 행복해야 진정한 유기농이 아닐까요? 오늘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비가 걱정되는 태풍도 예고돼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와 함께 분뇨 섞인 물이 또 흐를까? 속 타들어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월연마을 주민들을 농장주도 또 관련 있는 책임 기관들도 이번만큼은 잊지 않기를 바라봅니다.